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지식 아카데미.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운 게 뭐죠?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어색하네요. 네. 연휴였는데 뭐하고 지내셨어요? 연휴 때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말 고뇌에 좀 빠진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죠. 2월 달은 네. 정말 조금 힘든 한 달이었고요. 맞아요.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저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장에 뛰어든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사실 이제 시장에 이제 이 굴곡이라는 게 항상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좀 어려울 때,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손절을 고민해야 될 때, 네. 그럴 때가 어찌 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잉태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2월은 정말 또 주도 섹터의 종목들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좀 힘든 시장이었고 3월 달에는 분명히 조금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고 고생할 만큼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곧 터널을 이제 빠져나갈 시점이 임박했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화이팅 같습니다. 한번 할까요? 3월 네. 하면 화이팅 외쳐주세요. 네. 3월! 화이팅!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목소리 화이팅 안 됩니다. 아, 예. 네, 이렇게 유치한 거 정말 싫어하는데. 네. 이렇게 하려다 말았어요. 자, 이런 시장이라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또 ETF에 대해서 네.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는데 네. 그럼 오늘 3월을 시작하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아까 오늘 또 살리도 사연을 이제 주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자, M&A의 큰 손 왜 웃지 못하나? 삼성전자. M&A 큰 손이 누굴까요? 여기 밑에 제가 사진이 있잖아요. 힌트를 여기 다 붙여놨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삼성전자 이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드는데 어쨌든 네. 이 삼성전자가 M&A의 그야말로 큰 손인데 왜 요즘 삼성전자가 이렇게 웃지를 못하나? 심지어 이제 만년 2등이었던 SK 하이닉스한테도 좀 뒤처지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쪽에서 뭔가 이제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나 또 반도체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쯤 이제 조금 지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제가 또 환기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M&A 큰손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요즘에 악재성 이슈도 있고 또 그렇죠. 호재성 이슈도 있거든요. 네. 하나씩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자, 만년 2위 아이고,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차트를 제가 좀 대비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네. SK 하이닉스 차트와 삼성전자 이제 차트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 차트 먼저 보면 뭐 그리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주가가 뭐 지금 9만 원대, 8만 원대, 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8만 원 뭐 초중반대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거기 이날을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96,800원. 그렇죠. 예. 이게 9%를 올랐다가 그 다음 날 또 막 9%가 급등하니까 예. 삼성전자 거의 이틀 만에 20%가 올라간 거였잖아요. 10만 원 찍으면 판다고 그렇죠. 기다리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삼성전자 사놨는데도 그냥 계좌가 막 불어나는구나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10만 원을 이제 목전에 두고 말 그대로 이제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되면서 그로부터 거의 2개월 가까이를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의 주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것과 상당히 좀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네. 왜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드리는 거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년 2위 SK 하이닉스가 왜 그러면 신고가를 쳤느냐. D램 가격이 이제 현물 기준으로 네. 3개월 동안에 무려 50%가 올랐어요. 아우, 어마어마하네요. 반도체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가격이 50%나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분기 때도 최대 뭐 한 15% 이상 추가 더 오를 상승.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50%가 오른 상태에서 또 15%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 D램 특히나 이제 메모리 업황이 아주 좀 좋아지고 있다. 확실하게 이제 공급자의 우위의 시장이 이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해만 진행되고 끝날 이슈가 절대로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이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럼 왜 삼성전자가 1등인데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렇게 신고가를 가느냐? 저 그건- 예습했어요. 네. 뭐 때문일까요? SK 하이닉스가 D램을 갖고 그렇죠. 있는 포션이 더 많아서. 그렇죠.
그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이제 메모리 업황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도 여러 투자를 가지. 많이 하고 있고 파운드리 쪽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안에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죠. 가전 사업부도 있어요.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메모리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비중은 SK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거든요. 거의 뭐 SK 하이닉스는 거의 100%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익스포저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먼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1등이 누구예요? 삼성전자. 그렇죠.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1등이거든요.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전체 절대적인 이익의 규모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보다도 훨씬 더 삼성전자의 이익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건 분명한 팩트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이 훨씬 좋아지고 또 슈퍼 사이클도 좀 오래 길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작년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맞아.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EUV 노광 장비 이제 도입하는 계약 5년 동안에 5조 원 정도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도 분명히 이제 모멘텀을 좀 받는 건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급적인 요소를 또 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는 너무 팔죠.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네.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뭐 줄기차게 팔아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로 또 삼성전자를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악재도 분명히 조금 있다. 요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좀 크게 부각됐던 게 바로 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공장이죠. 예. 셧다운됐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파 때문에 중단된 이 오스틴 공장 결국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아주 미미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언제 이게 재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공장 투자 논의도 텍사스 한파 때문에 완전 올스톱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상 재검토가 아니라 발표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뿐이고요. 미국 현지 투자를 한다라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게 그렇죠.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이런 핵심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반중국 동맹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들을 감안하면 더더군다나 삼성전자는 반드시 미국 내 공장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지로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게 텍사스, 그다음 애리조나, 뭐 뉴욕 이런 데가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텍사스에 이 공장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M&A 시장에서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가 과연 언제쯤 투자를 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규모의 텍사스 2공장 투자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부분이 과연 언제 발표가 되느냐 이제 이것만 남아 있는 거지 투자를 한다라는 건 저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무 상태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무제표만 딱 열어놓으면 일단 머리가 어렵죠. 아프기 시작하는데 재무제표 거부감을 일단 좀 예. 버리시고 그냥 숫자만 보시면 돼요. 이제 100만 원 단위거든요. 네. 지금 제일 위에 보이시는 게 이제 유동자산. 전체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보통 예. 유동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게 무려 200조 원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년 안에 충분하네요. 마음먹고 현금화를 시키면 200조 원을 현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만 놓고 보면은 거의 100조 원이 넘는다. 현금과 단기금융 상품을 합치면은 100조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 정도로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M&A 시장에서 큰 손이라고 이제 불리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동안에 너무 조용했잖아요. 돈이 별로 없는 SK 하이닉스도 막 10조 투자하고 그렇죠. 5조 투자하고 이랬는데 삼성전자 투자 얘기가 이제 강간무소식이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주가가 최근에 조금 저조했죠. 지지부진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제가 아까
뭐 워드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소 이제 좀 지연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아무래도 투자 하겠습니다.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이 부회장 리스크가 그렇죠. 좀 있는 뭐 거죠. 아무래도 총수가 지금 또 좀 어둠의 그 예, 감옥에 예. 좀 계시잖아요. 예.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하나의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지난 주말에 또 나왔어요. 맞아요. 주말에 들려온 이제 반가운 소식이란 게 뭐냐면 하만. 삼성전자가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하만,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했던 M&A 무려 9조 원을 주고 이제 인수를 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사바리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재용 부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전장 사업, 그 전장 사업을 지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만이라는 회사인데, 이 하만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스타트업 사바리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꾸준하게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M&A를 했으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이번 주말에 발표된 이 사바리에 대한 인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제로 전체적인 투자 금액은 뭐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인수 합병을 할 매물들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걸, 요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눈치를 좀 챌 수 있다라는 방증이네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미래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현대기아차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많은 자동차 기업들 쪽에서 자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에도 LG전자가 이제 마그나랑 합병회사를 이제 곧 설립을 할 거고, 삼성전자도 전장 쪽에 정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이라든지 자율주행 사업을 강화하는 시그널이다. 하만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장 관련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을 많이 투자했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ADAS, 그리고 자율주행, V2X, 디지털 콕핏, 이름들이 다 어려운데 뭐 ADAS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율주행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해가지고 차량과 사물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이 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센스를 통해서 이제 전후방을 탐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신을 통해서 차량과 사물 간의 정보 교류,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ADAS를 뛰어넘는 V2X 시스템이 이제 완결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아까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사바리를 인수한 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콕핏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또 인포테인먼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인포테인먼트를 가지고 차량의 시스템들을 말 그대로 이제 관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디지털 콕핏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만이에요. 원래는 하만이라는 회사가 그냥 차량용 오디오를 만드는 그쵸, 회사였거든요. 오디오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색깔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전장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가 하만을 필두로 해서 이 전장 자율주행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메주화와 관련된 수혜주, 오늘 코아시아가 뭐 장중에도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차량용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SFA 반도체, 해성 DS 이런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15%, 20% 가까이 다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V2X라든지 디지털 콕핏 관련된 기업들, M&A와 관련된 또 직접적인 수혜주로 가장 첫 번째 이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캠트로닉스예요. 바로 이 회사가 국내에서는 V2X와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캠트로닉스라는 회사를 여러분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 부품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캠트로닉스는 V2X 관련된 수혜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해놓은 기업으로 이제 이미 많이 좀 알려져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칩스와 같은 이제 시스템 온 칩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쭉 열어보시면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다 한 15%에서 20%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M&A가 이제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재초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매니저님 이 안에서 원픽 하나 고르라면 뭐예요? 원픽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캠트로닉스 좀 골라드리고 싶고요. 왜 이제 뭐 요 종목 캠트로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제 다
모멘텀은 분명히 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MC넥스를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께 원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릴 때도 네. 카메라 모듈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맞아. 전장기업으로 재평가를 예, 받아야 그때, 된다. 예, 같이 그런 나왔던 말씀 것 같아요. 드렸잖아요. 예, 해당 캠트리넥스도 거의 비슷한 스토리를 좀 가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VTX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는 크게 주목을 좀 받지 못한 기업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상승 여력으로 감안해봤을 때는 캠트로닉스가 좀 월등히 좀 앞서지 않을까. 그래서 예. 원픽 종목 캠트로닉스 좀 꼽아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투자는 언제쯤에 이제 진행이 되겠는가? 사실 저도 늦어도 이제 2월 안에는 텍사스 현지 투자가 이제 발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상당히 좀 강한 돌발 변수가 하나 나왔죠. 그쵸. 그게 예. 바로 텍사스 한파. 그쵸. 한파 때문에 그냥 텍사스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뭐 삼성전자 공장뿐만 아니라 뭐 NXP, 인피니온 이런 기업들 공장이 전부 다 지금 셧다운이 되어 있고 네. 아직도 셧다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재가동이 될지를 아직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투자 시기가 정확히 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사스가 됐건 애리조나가 됐건 뉴욕주가 됐건 지금 전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 공장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후보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텍사스 2공장을 설립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막대한 현금 최소한 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이제 해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발표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평택이라든지 천안 아산 쪽에도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오늘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기업이 삼성전자 중국 쪽에서 한 100억 정도 수주 공시가 나왔고 평택에 한 80억 정도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이렇게 YIK라든지 에로티 베큐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주 공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2공장, 3공장, 평택 2공장, 3공장에 대한 투자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투자 규모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발표를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왜냐하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삼성전자의 이제 CEO라고 생각해봤을 때 네. 디램 가격이 막 3개월 만에 이렇게 50%가 급등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버는데 굳이 설벌 투자 지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없죠. 제가 디램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램과 관련된 업황은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후행적으로 이제 투자가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1분기 이상 가격 상승 구조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2분기 때도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맞아. 가격 상승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분기가 이제 좀 지나가고 난 시점부터 본격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외 투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 얘기 나오고 파운드리 투자 얘기 나오고 이제 요게 앞으로 순차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투자는 있다. 진행이 될 거다. 진행이 되고 이게 이제 있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 8만 원에서 8만 3천 원대 이제 장기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들어놓고 있는 자리가 삼성전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만 아까 우리 이제 살리도 사연에서도 예. 질문하셨던 것처럼 현대차를 살 것이냐 아니면 투어를 살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쵸, 예. 삼성전자도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거다. 10만 원 올해 안에 무조건 저는 간다라고 보는데 다만 시간이 분명히 좀 걸린다라는 그러게.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묻어놓고 마냥 기다릴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을 선택을 할 거냐. 그건 결국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소부장. 단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진짜 수혜주는 소부장이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30% 오르는 동안에 소부장 종목들은 최소 50%에서 80%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다 들어누워 있을 때 좀 찾아내자라는 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업황 모두 유례 없는 지금 호황 상황이고 설비 투자 규모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장비주들 중에 원익 IPS, 유진테크, 특히 또 사이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이제 부각을 안 받은 종목들은 네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소재 종목 중에서도 이제 펠리클이라고 하는 거 EUV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FST,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원익 QNC 이런 종목들은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저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예. 때문에 소재 종목들은 사실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면 당연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소재들의 사용량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P가 늘어나고 지금 Q가 늘어날 때 자연스럽게 지금 매출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소재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캠트로닉스, 그다음 리노공업, MC넥스, LT백큐um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의 투자의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잠시 후에 딱 한 종목 골라가지고 분리도 종목 소개해드릴 거니까 예. 채널 고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꿀팁. 투자자를 위한 꿀팁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가와 업황이 항상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못 간다라고 하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시차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업황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거쳐야 되고, 실제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반도체 비중 최소 30% 이상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률을 뛰어넘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방금 아까 좀 서열을 좀 매겨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반드시 이제 공략할 종목들을 잘 선점해 보시기를, 특히나 지금 가격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매수할 수 타이밍일 있는 수 있네요. 기회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우리 한 하겠습니다. 달 반쯤 전이었나요? 그때 반도체가 소부장이 다 그렇죠. 잘 갔을 때가 네. 한 달 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자, 오늘 강의를 기점으로 도사시잖아요. 네. 미리 꼭 집어주시거든요. 네. 그 길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는 반도체주 소부장까지 이 네. 고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